경기 민감형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민감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질 때 엄청 좋아져요. 하지만 반대로 안 좋아질 때는 또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가 물리기 딱 좋은 기업이에요.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코스피 지수 역시 2100선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비중을 줄이면은 시장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내가 인간 지표인가? 아무튼 간에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섹터인 5G, 그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군림을 했었던 KMW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KMW가 지난 4일날 단 하루 만에 13.7%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이 증권사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KMW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6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었고, 영업이익은 577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증권사의 이 영업이익 예상치가 640억 원으로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매출액이 2배 이상 늘고 영업이익도 거의 600억이 늘어난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패대기 쳐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요. 오늘은 왜 이 KMW가 시장에서 패대기 쳐졌는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KMW의 손익계상서 주요 항목, 즉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이 실적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이 KMW의 실적 흐름이에요. 실적 흐름.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웨이브를 타고 있습니다. 돈을 벌 때는 아주 잘 벌고 못 벌 때는 아주 못 버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경기 민감형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화장품,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소비재라 그래요. 소비재.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실적이 스테이블합니다. 꾸준하거나 꾸준히 증가하는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경기 민감형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가령 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장비, 통신 장비,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수요가 꾸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령 이 KMW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기업인데, 구체적으로 이 기지국에 들어가는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RF 필터,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기지국 수요는 언제 발생을 하느냐? 바로 통신사가 과감한 투자를 할 때, 즉 이 통신 기술의 트렌드가 변화할 때, 3G에서 4G로, 4G에서 5G로. 그러니까 최근에 이 KMW 실적이 증가한 것도 4G에서 5G로 전환 투자를 하면서 수많은 기지국을 세우다 보니까 실적이 증가를 하는 건데, 달리 말하면은 이 기술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는 사실상 보릿고개다. 그래서 이 경기 민감형 기업은 돈을 잘 벌 때 엄청나게 잘 벌어요. 반면에 못 볼 때는 또 엄청나게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한 가지 재무 차트를 하나 더 보겠는데, 이번에 이익잉여금이라는 차트입니다. 이익잉여금은 그 기업이 벌어들인, 즉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고간에 차곡차곡 잘 쌓고 있다, 아니면 못 쌓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예요. 이익잉여금 차트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실적과 유사하게 이렇게 웨이브를 하고 있죠.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축적, 누적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흑자를 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것은 적자를 냈다는 뜻입니다. KMW의 이익잉여금은 증가를 했다, 감소를 했다,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즉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민감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질 때 엄청 좋아져요. 하지만 반대로 안 좋아질 때는 또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의심을 해요. 이 기업의 실적이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확 증가를 했다가 다시 꺼지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적이 막 좋아질 때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도달을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거의 고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고점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그만 악재라든지 증권가의 예상치를 조금 미치지 못했다든지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그 실망 매물에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성격을 띱니다. 또 KMW는 얼마 전에 고점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 달 전에 대주주가 이 KMW 지분을 매각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전환사채권을 행사를 하면서 보통주로 바꿨고 이것을 시간의 매매로 약 한 40만 주를 7만 2천 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KMW의 최근 주가를 보면은 고점이 바로 8만 원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간의 매매로 이렇게 지분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고점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주주 입장에서 회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KMW의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새 증권사에서 이 KMW에 대해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는 대신증권을 제외를 하고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여전히 다 바이, 매수 의견입니다. 공통된 그런 해석은 3분기와 4분기는 좀 부진할 수 있지만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KMW의 실적이 정말 내년에 더 많이 성장을 한다면은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 KMW는 경기 민감형 기업이다. 이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적이 사상 최고일 때 그리고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가 바로 최고점일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늘 그런 상황에서는 이 주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점을 잘 알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가 물리기 딱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이 너무나 좋죠. 주가 많이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관련된 뉴스를 엄청나게 쏟아내죠. 그러면은 이야 매출이 2배 올랐어. 영업이 흑자 전환했어. 그러면 주가가 올랐어도 아직 더 오를 수도 있겠네 하고 산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 경기 민감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 실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시장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